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단점이 바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청산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일종인데요. 관련 규정에서는 이 사업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오래된 주택가를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 즉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은데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예외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인 한남 3구역의 사업 면적이 약 38만 6천 제곱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이 사업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사업 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대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의 지정이나 안전진단과 같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가 생략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다시 관리처분 계획을 받아야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이 사업 시행인가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방법도 재개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고요.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을 포함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주민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사업을 종결하게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종결하는 데 소요되는 총 사업 기간은 평균적으로 3-4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약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시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 장점만 있을 수는 없듯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단점이 바로 사업성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단위 면적당 사업비는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만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옆에 다른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단지 아파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 내 상가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강제 수용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수용 재결과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현금 청산을 하고요. 재건축 사업은 민사소송인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건축 사업의 현금 청산 방법인 매도 청구 소송으로 현금 청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양 미신청자에 대해서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각 대상자에 대한 매도 청구 절차도 재건축 사업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현금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선 미동의자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에 고시가 있는 날부터 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보다 앞선 시점인 건축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현금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건축 심의는 아까 보여드렸던 절차도에서는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인가 사이에 진행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 계획이 사업 시행인가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부터 현금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현금 청산 절차에 있어서도 최대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대부분 사업 시행자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인데요. 이 조합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단 현금 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조합이 제시하는 보상 금액이 실제 가치보다는 훨씬 낮아서 소유자 입장에선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부동산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매도 청구 소송을 거쳐야만 그나마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조합은 이 소송의 원고로서 법원에 시가감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조합이 감정 결과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은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깜짝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야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감정 결과가 법원에 한번 제출되고 나면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조합에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피고로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아주 급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신 다음에야 전문가를 찾으시면 대응하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금 청산 대상자인 것이 확정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인과 같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만약 본인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매도 청구 소송을 앞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